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거 날치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예?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짓을 난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강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고 반민주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 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4일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의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34분 만에 통과됐는데요.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 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교육, 취업, 대출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비판이 커 의료, 양로, 요양 분야로 지원을 국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바뀌는 정권마다 보훈부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진다는 겁니다. 빨갱이 전역의 친화적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반국가 세력자들에게 민주유공자법 혜택을 줄게 너무나 뻔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자 민주화 유공자의 얼굴에 먹칠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이어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법이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다고 따져 물으며 국민 눈에 오만함의 극치로 보이고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무위와 달리 법사위는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야당만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12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40%대를 복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은 40.7%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함은 56.7%였고 잘모름, 뭉답은 2.6%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31.4%, 지지정당 없음 20.1%, 기타 정당 6.5%, 정의당 3.2%, 잘모름, 뭉답 1.1% 순이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른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4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27.3%보다 높았습니다. 이어진 8차례의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접전이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1학년 신당에 대해 국민 3명 중 1명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일에서 1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1학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유권자의 34%가 1학년 중심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 46%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총선 승부처인 서울과 충청,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긍정 반응이 40%에 육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라는 긍정 26%, 부정 64%로 1학년 신당에 대해 전국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는데요. 역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골수 민주당 텃밭답지요. 이러니 민형배 같은 지역 정서 믿고 철까부는 막말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대표 특보에게 총선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부적격으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15일 오후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 완도 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 1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1997년 5월 27일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의찬 특보 논란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실무진 탓하고 자빠졌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기에 모를 리 없기 때문에 해명조차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공천 적격 후보로 판정했다가 번복한 민주당을 향해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반국가적 행태를 저질렀던 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니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온갖 부도덕한 자들에게 공천장을 나뉘줘 국회의원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나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두고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고 언급한 이재명을 겨냥해 실수라고 num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의찬 씨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가 해당 사실이 알려져 4개월 만에 사임한 전력이 있다며 이 범죄 혐의를 몰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독재가 계속되는 한 사천은 반복될 것이고 안 그래도 비난한 민주당의 도덕성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자폭 수준으로 자멸하는데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다시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김기현 전 대표는 자맹 중이던 지난 13일 오전 이준석이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준석에 의해 같은 날 오후에 공개되자 김기현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적으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혀 자유우파 지지층에서 큰 비판을 접받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결단에 앞서 이준석을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자 사퇴 결심의 큰 흠결이라고 짚고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당심 대변 행보를 걷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전 대표를 가리켜 지난 13일 사퇴 직전 전 현직 당대표들의 회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있었다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결심에 큰 흠결을 남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과 비밀리 회동한 김기현은 앞으로 우파 명함 들고 정치인 노릇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